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 뉴욕의 거래 스크린이 꺼진 순간 74대 1의 빚을 낸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완벽한 주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장 마감 직전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공매도 청산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주말 아침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사무실에서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텅 빈 모니터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뉴욕 상품 거래소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 90분 동안 시장을 휩쓸었던 그 거대한 거래량 폭발은 똑똑한 자본이 가치 투자를 위해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위장된 기관들의 끔찍한 공포 매수이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평소라면은 가격을 짓누르며 여유를 부렸을 펀드들이 왜 장마감 직전에 그토록 미친 듯이 은을 사들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정학적 수학 계산을 끝냈고 이틀 동안의 주말이라는 시간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양쪽에는 무려 2,000척의 상선과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어제 암살당했고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단숨에 배럴당 118달러를 돌파하며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들고 주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경력과 펀드의 운명을 걸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가장 멍청한 도박입니다. 이란은 이미 2월 28일 이후 21번이나 민간 선박을 공격했고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휴전 제안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이 주말이라고 해서 쉬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코맥스의 마진콜 일정을 신경 쓰지 않으며 월요일 아침 개장 시간까지 폭탄 투하를 멈추어 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68달러 주변에서 안전자산의 시대가 끝났다는 텔레비전 앵커들의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실물은을 내던지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의 기계들은 당신의 공포를 먹어 치우며 자신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5%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석 달 전에도 똑같이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대중의 눈을 가렸던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주말의 함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장 마감 무렵 기관들이 69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강제로 은을 사들여 공매도를 덮어버린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수학적 공포 때문입니다. 만약 주말 동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기뢰를 묻어버리는 대형 사건이 터진다면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릴 때은 가격은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가격을 완전히 건너뛰고 80달러 위로 순간 이동을 해버리는 이른바 갭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65달러의 손절매를 걸어두었던 펀드 매니저의 방어막은 시장이 80달러에서 시작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무한대의 손실을 입으며 즉각적인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주말의 갭 상승 공포가 바로 금요일 오후 74대 1의 빚을 내어 공매도를 치고 있던 모든 세력을 패닉에 빠뜨린 진짜 원인입니다. 그들은 월요일 아침에 80달러라는 파산의 청구서를 받는 것보다 금요일 오후에 69달러라는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수학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대중은 텔레비전의 소음에 휘둘려 바닥에서 귀중한 실물을 내다버렸지만 시장 내부의 진짜 똑똑한 포식자들은 주말의 불확실성이란 덫을 피하기 위해 그 물량을 고스란히 집어삼키며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금요일 마지막 90분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의 진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텅 빈 스크린 앞에서 아무런 통제력도 없이 공포에 떨며 주말을 보내야 하는 동안 당신의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실물은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계약은 주말 동안 이란의 미사일 한 발이나 유조선의 침몰 소식만으로도 월요일 아침 완전히 깡통 계좌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극단적인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손에 쥐고 있는 그 차갑고 묵직한 물리적인 금속은 주식 거래소의 서버가 꺼지든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출격하든 그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단 1%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환상에 갇힌 자본과 물리적 현실을 꿰뚫어 본 현명한 투자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주말의 침묵은 폭풍 전야일 뿐이며 기관들이 던지고 간 그 공포의 빈자리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4.55%.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버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레포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은공매도 세력의 목을 베어버린 보이지 않는 단두대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은 가격이 그저 막연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관들이 은을 공매도하며 가격을 짓누를 때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순수한 잉여 자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즉 레포 시장이라는 하룻밤짜리 단기 대출 창구를 통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 거대한 공매도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평범한 주중의 평일이라면 이 하룻밤짜리 대출이자는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밤은 완전히 다른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금요일장 마감 직전에 빌린 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 아침 개장 전까지 무려 3일 동안의 막대한 주말 프리미엄 이자를 지불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극단적인 공포로 인해 원유 가격이 맹렬하게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의 부활이 기정사실화되자 담보로 맡겨둔 미국 국채의 금리가 4.55% 위로 치솟으며 국채의 가치 자체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당장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살인적인 수준으로 쳐올리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번 주말 3일 동안 꼼짝없이 지불해야 할 레포 이자 비용과 마진콜의 위험이 그들이 은 가격 하락으로 얻을 수 있는 얄팍한 단기 수익을 완전히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학적 파산이 확정된 순간 기계적인 알고리즘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을 다시 사들여 공매도를 강제로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후 90분 동안 시장을 강타한 유동성 폭포의 진짜 역학입니다. 하지만 이 주말 레포 프리미엄보다 수백 배 더 끔찍한 금융의 블랙홀이 코맥스의 금고 아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담보 설정이라는 월스트리트의 합법적이고도 끔찍한 사기극입니다. A은행은 고객이 맡긴 실물은을 담보로 잡고 B은행에게 돈을 빌립니다. B은행은 그 똑같은 은을 다시 C은행에 담보로 넘기고 파생상품을 발행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존재하는 단일, 온스의 실물은 이 장부상으로는 3번, 4번, 심지어 7번이나 중복 계산되어 여러 기관의 거대한 빚을 돌려막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맥스 금고에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8,800만 온스의 등록 재고조차도 순수하게 주인이 없는 맑은 은이 아닙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누군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겹겹이 사슬로 묶여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가올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맹렬한 갭 상승이 호가창을 강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가 무한대의 손실을 입은 공매도 펀드들에게 월요일 아침 일제히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질 것입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떼일 위기에 처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힌 실물은을 당장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겠지만 그 은은 이미 수차례 재담보 설정의 미로 속에서 종이 증서로만 껍데기처럼 존재할 뿐 물리적인 실체는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뱅크런처럼 전 세계 금융망으로 번져나가는 이 유동성 연쇄 붕괴가 바로 종이 금융 시스템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코맥스가 물리적 실물 인도를 포기하고 종이 현금으로 강제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불가항력의 사태는 더 이상 텔레비전 밖의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차가운 수학적 필연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물리적인 실물은만이 이 거대한 종이 사슬의 붕괴 속에서 당신의 부를 구원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피난처입니다. 106.2. 어제 달러 강세 지수가 기록한 이 숫자는 달러의 부활이 아니라 비참한 멸망을 앞둔 마지막 발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로만 통행료를 받는 거대한 사형 집행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즉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목줄이 방금 전 미국 달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란이 아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의 선박에게만 해협 통과를 허락하며 그 결제 대금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주말의 지정학적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의 심장에 직접적으로 비수를 꽂는 거대한 통화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원유를 사기 위해 억지로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던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달러를 내다버리고 대체 결제 수단과 금, 그리고 은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앵커들은 어제 106.15 치솟은 달러 지수를 보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가 승리했다고 환호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서방 자본의 멍청하고도 일시적인 도피일 뿐입니다. 달러의 구조적인 수요가 붕괴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무한정 찍어내는 종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종이 은의 가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주말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거인들은 가장 치명적인 일요일 밤의 기습 공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런던과 뉴욕의 기계들이 가격을 68달러로 짓눌러 놓았을 때 이미 상하이 황금 거래소를 비롯한 아시아의 장외 실물 시장에서는 그 가짜 종이 가격을 철저하게 비웃으며 4달러에서 5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실물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당장 인도받을 수 있는 진짜 은계를 쓸어 담고 있으며 68달러가 아니라 73달러, 75달러를 주고서라도 서방 세계의 물리적인 씨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래소 서버가 닫혀있는 48시간의 암흑기가 지나고 드디어 다가오는 일요일 밤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하이와 싱가포르 그리고 도쿄의 거래소에 개장벨이 울리는 즉시 아시아의 거대 자본들은 폭주하는 원유 가격과 무너지는 달러 시스템에 대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실물 은을 향해 맹렬한 매수 주문을 쏟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4%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당사자이며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곧 실물 자산의 확보라는 생존 본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에 아시아 트레이더들은 절대로 가격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시장에 널려있는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며 위로 돌진할 것이고 뉴욕의 펀드들이 걸어놓은 모든 얄팍한 방어선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반 미국 경제방송의 앵커들이 출근해서 마이크를 켜기도 전에 아시아 시장은 이미 은 가격을 새로운 대기권으로 텔레포트 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뉴욕의 펀드들이 컴퓨터를 켜고 이 아수라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무한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마진콜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후일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물리적 부의 강제 이전 과정에서 종이화폐의 환상에 빠진 서방의 금융제국은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금고에 있는 차가운 은괴는 달러의 붕괴를 먹고 자라나는 가장 위대한 권력이자 일요일 밤 아시아의 거인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3109, 16%, 1971년부터 1980년까지 고는 가격이 폭발했던 이 경이로운 수익률은 우연이 아닙니다. 코맥스 거래소는 당시 헌트 형제들의 물리적인 매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규칙을 강제로 바꾸며 비겁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키며 화폐의 타락이 시작되었을 때 은 가격은 고작 1달러 50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헌트 형제들은 종이 화폐의 붕괴를 직감하고 맹렬하게 실물 은을 사들였고 결국 은 가격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5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파산의 위기에 몰린 코맥스는 은 제칠 조항이라는 사기적인 규정을 기습적으로 도입하여 매수자들의 레버리지를 박살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이 역겨운 역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직후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9달러 아래로 폭락했던 은 가격이 불과 3년 만에 441% 폭등하며 48달러 70센트를 돌파하자 코맥스는 단 8일 만에 무려 5번이나 증거금을 인상하며 또다시 시장의 규칙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고쳤습니다. 그들은 실물 수요가 종이 시장의 폰지 사기 구조를 위협할 때마다 항상 규칙을 바꾸어 대중의 정당한 부를 강탈해 왔습니다.
2026년 1월은 가격이 121달러 64센트를 단숨에 돌파했을 때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또다시 증거금을 인상하며 가격을 68달러로 무자비하게 폭락시킨 것은 정확히 과거의 사기 극본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3월 28일 토요일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그 어떤 위기와도 근본적인 물리적 궤도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헌트 형제 시절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실물은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려 6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실물은 공급 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며 올해 2026년 한 해에만 6,700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수학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실물은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며 서방 세계의 목을 조르고 있고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65대 1이라는 역사적인 폭발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당장 4월 인도물의 첫 통지일이다니 영업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코맥스에는 여전히 1981개의 미결제 약정이 시한폭탄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텅 빈 창고를 향해 당장 990만 온스의 실물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청구서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에만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무려 32%나 증발해버린 이 파멸적인 유출 속도를 계산하면 앞으로 170거래일 이내에 코맥스의 인도 가능한 실물 은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코맥스의 금고관리인들이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려 장부상의 숫자를 부풀리더라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패널에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물리적인 은의 영구적인 소모를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2억 3천만 온스의 가짜 파생 상품 청구서들이 맹렬하게 줄어드는 8,800만 온스의 진짜 은을 향해 동시에 달려드는 뱅크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헌트 형제들은 단지 소수의 투기꾼에 불과했지만 지금 실물은을 쓸어 담고 있는 주체는 국가의 안보와 붕괴하는 달러 시스템으로부터의 생존을 걸고 있는 전 세계의 브릭스 국가들과 거대한 산업 제국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원자재의 멸종을 앞둔 마지막 강탈전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조작도 텅 빈 금고에서 실물을 마법처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코맥스의 비열한 규칙 변경과 알고리즘의 횡포는 실물은의 영구적인 고갈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금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물리적인 실물은만이 저들의 사기극이 붕괴하는 2026년의 거대한 심판의 날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가장 압도적인 방패입니다. 7.4대 1. 이것은 코맥스의 텅 빈 금고에 존재하는 진짜 은일, 온스당 허공에서 발행된 가짜 종이 은의 비율입니다. 썩어 빠진 파생 상품의 피라미드가 무너져 내리는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 당신은 세 가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3.5%라는 코맥스의 실물 담보 비율은 2007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그 끔찍한 레버리지의 광기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베어스턴스가 35대 1의 부채 비율로 무너져 내릴 때 텔레비전의 경제 전문가들은 붕괴의 바로 전날까지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은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알량하고도 위태로운 신뢰뿐입니다. 하지만 총탄이 빗발치고 유조선이 불타는 실제 전쟁의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떠한 맹목적인 신뢰도 가장 먼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주말의 감옥에 갇혀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숨죽여 기도하는 동안 다가오는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의 개장과 함께 당신의 부를 결정지을 세 가지의 구체적인 생존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하십시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요한 개장입니다. 주말 동안 기적적으로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이란이 보복을 멈추며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에서 은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아주 미미하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실물운을 보유한 당신이 잃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제로입니다. 당신의 금고에 있는 실물 금속은 파생 상품처럼 만기일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되는 시간 가치의 하락도 없고 펀드 매니저들처럼 살인적인 주말 이자를 낼 필요도 없으며 브로커의 마진콜 압박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주말을 넘기는 동안 당신의 실물 보유 비용은 정확히 0달러입니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인 중간 수준의 확전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란이 해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조선이 추가로 공격을 받아 원유 가격이 5달러에서 10달러가량 폭등하게 되면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즉시은 가격은 3달러에서 5달러의 갭 상승을 일으키며 솟구칠 것입니다. 이 순간 실물 보유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누리게 되지만 주말을 넘긴 공매도 세력은 뼈를 깎는 손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를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 즉 전면적인 극단적 확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살포하여 물리적인 봉쇄를 감행하고 글로벌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뚫고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의 개장벨이 울리자마자 은 가격은 10달러 이상의 미친 듯한 갭 상승을 기록하며 단숨에 78달러에서 80달러 구간으로 텔레포트 해버릴 것입니다. 숏 커버링, 즉 공매도 청산의 연쇄 폭발이 레포 시장의 유동성 폭포를 촉발하고 월요일 아침 뉴욕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모든 은행의 마진콜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코맥스는 실물 인도 불가를 선언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만지작거릴 것이고 종이은과 실물은의 가격은 영원히 서로 다른 우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붕괴의 순간에 물리적 실물을 쥐고 있는 자만이 잿더미가 된 종이 금융 시스템의 무덤 위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명백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온스의 은괴는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가 압축된 절대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패한 정부도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 실물 은을 인쇄할 수 없으며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천재적인 알고리즘도 물리적 원소의 결핍을 코딩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계좌에 찍힌 숫자나 거래소의 화면에 나타난 ETF 주식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실물 금속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무결점의 자산이며 거래 상대방의 파산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된 인류 최후의 주권, 화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계들은 멈추었지만 지정학적 카운트다운의 시계는 지금 이 토요일 아침에도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앵커들이 안전자산의 랠리가 끝났다고 떠들 때 당신 동네의 실물 금은방 판매대에서 은하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종이 가격표가 폭락할 때 실물 프리미엄이 치솟는 그 기형적인 괴리 현상이야말로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활화산의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밤 아시아의 거인들이 깨어나고 7.4대 1로 팽창한 썩은 레버리지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십시오. 종이의 시대는 그 수명을 다했고 압도적인 실물 금속의 르네상스가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주말의 터널 끝에서 폭등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으로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긴급 전시 생존 지침을 모두 마칩니다.